암은 스스로 고칠 수 있다. 방사선 치료에서 방사선을 국소에 조사해도 전신이 피해를 입는다. 의사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최근에 방사선 치료의 정밀도가 현격히 향상되어서 신체에 대한 피해가 적어졌다. 암의 병소만을 겨냥해서 핀포인트로 방사선을 조사하면 인체의 안전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주로 방사선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리 국소를 겨냥하여 방사선을 조사해도 그 해는 전신에 미친다. 신체로 폐암의 치료에서 방사선을 폐의 극히 한정된 범위에 조사해도 골수의 작용이 억제되어서 임파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크러쉬 신드롬, 파괴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현상 때문이다. 교통사고나 화상을 크게 당하여 몸의 조직이 대량으로 파괴되면 교감신경이 긴장하고 과립구가 증가하여 조직 파괴가 확대되고 심한 쇼크 상태에 빠진다. 이 일련의 흐름을 크러쉬 신드롬이라고 한다. 방사선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의 반응이 일어난다. 방사선 치료에서는 암이 줄어들 때까지 철저하게 방사선을 조사한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세포막에 쌓여 있을 동안에 안전한 존재이지만 방사선으로 세포막이 파괴되고 세포 내용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완전히 일변하여 위험물로 바뀐다. 세포의 내용물은 산화력이 극히 강하기 때문에 주위의 조직을 차례차례 산화하여 파괴해버린다. 그 결과로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세포까지 괴사, 조직이 파괴해서 죽는 것에 버린다. 이것이 크러쉬 신드롬이다. 이렇게 해서 조직 파괴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 교감신경의 긴장은 극한에 이르고 임파구는 격감하여 면역이 떨어진다. 암이 재발했을 때 암세포를 공격할 방도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부작용은 각 장기에도 미쳐서 전신근태, 점막 문드러짐, 빈혈, 거역질, 피부의 궤양, 말초신경장애, 순환기장애 등 여러가지 장애가 나타난다. 방사선 치료는 항암제나 수술보다도 몸에 주는 피해가 적다라고 말하는 의사도 있지만 환자의 소모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의견에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다. 나는 방사선 치료는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수술은 원칙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술로 암세포가 흩어질 수가 있다. 수술은 만능이 아니다. 메스로 떼어낼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암의 병소뿐이다. 다른 부위에 전이한 암은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남겨지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수술로 인해서 다른 조직의 암세포가 흩어질 우려가 있다. 수술 후의 후유증이 괴롭다. 수술 후에 일어나는 후유증도 환자를 괴롭힌다. 원래 사람 몸의 조직 중에서 떼어내어도 되는 불필요한 부분은 없다. 비록 일부라고 하더라도 장기를 잘라내면 기능이 떨어져서 여러가지 합병증이 생기게 된다. 예컨대 위의 절제 수술을 한 경우를 보자. 1장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부교감신경은 목에서 나와서 골반 부근까지의 내장의 작용을 지배하고 있다. 위를 절제하면 위의 점막을 둘러싸고 있는 미주신경이 잘려버리고 위의 분포되어 있는 부교감신경은 목 위, 즉 뇌와 연락이 단절되고 만다. 결과적으로 위는 전적으로 교감신경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위의 소화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의 점막에 붙어있는 과립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위궤양 등의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 위 절제 후에 일어나기 쉬운 후유증으로 혈당이 심하게 변동하는 후기 덤핑 증후군이 있다. 위의 유문부 말단부는 십이지장에 음식물을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을 절제하면 소장의 영양 흡수가 빨라지고 혈당치가 급상승한다. 몸은 혈당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당을 처리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혈당치가 급격히 떨어져서 저혈당을 일으켜서 근태감, 현기증, 무력감 등이 발생한다. 이외에 설사와 구역질, 속이 쓰리고 아픔 등 여러가지 불쾌 증상이 생기게 된다. 또한 수술 후에 위산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분해할 수 없게 되는 유당불내증이라는 후유증도 생긴다. 우유를 마시면 배가 꾸르륵거리거나 구역질 설사하기 때문에 환자는 우유를 마시지 못하게 된다. 우유는 칼슘의 보고이며 유당은 뼈에 칼슘을 정착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환자가 우유를 마시지 못하므로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요통, 골절, 충치 등의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나쁜 것은 스스로 떼어낸다는 의사의 의견에는 찬성할 수가 없다. 물론 병의 증상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암의 병소가 지나치게 커져서 주위의 신경이나 혈관을 강하게 압박하여 고통이 있을 때는 암이 내장의 벽을 뚫을 우려가 있을 때는 수술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기 바란다. 부득이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런 점을 주의하라. 대수술은 받지 않는다. 말할 것도 없지만 장기를 크게 잘라내면 장기의 작용도 나빠져서 QOL 생활의 질이 떨어진다. 장기를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수술이나 전적 수술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장기에 매스를 내는 것은 몸에 커다란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서 과립기의 수를 증가시켜서 활성산소가 대량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조직 파괴가 진행이 되고 방사선 치료의 설명에서 얘기한 크러쉬 신드롬이 유발된다. 대수술 후에 환자가 홀쭉하게 몸이 야위는 것은 크러쉬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억지로 암을 잘라내기보다는 수술을 하지 않고 체력을 잘 보존해서 면역력을 유지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 임파절의 확청은 피한다. 수술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임파절의 확청 더러운 것을 뚫어버리고 말쑥하게 하는 것은 피한다. 임파절은 체액을 순환시키고 있는 임파관이 합류하는 지점에 해당되는데 외적의 침입을 체크하는 검문소 같은 곳이다. 매크로파주와 임파군은 이 임파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침입해온 이물을 포착하여서 병원체 따위가 온몸에 퍼지지 않도록 방어한다. 흔히 임파선이 붙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임파절에서 임파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염증이다. 혈관 속을 혈액이 흐르고 있는 것 같이 임파관 속에는 임파액이 흐르고 있다. 암세포는 혈액이나 임파액을 타고 다른 장기로 전이한다. 외과 치료에서는 암의 전이 루트를 차단할 목적으로 병소 주변의 암이 침범한 임파절을 뿌리째 잘라낸다. 이것을 임파절의 확청이라고 하는데 임파절의 확정을 하면은 주변의 혈관과 임파관이 메스로 성하기 때문에 혈액 및 체액의 순환이 나빠진다. 온몸의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고 손발이 통나무처럼 부어올라 걷기가 힘들어지는 등 생활에 지장을 가져온다. 생체를 방어하는 검문소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면역력도 떨어져서 재발하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이제까지 암 치료의 상식이라고 말해오던 것은 암 치료를 저해하는 잘못된 치료였다. 암을 자연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들 백해 무익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대전제가 된다. 아울러서 다음 장에서 소개하는 암을 고치기 위한 4가지 대책을 실천하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자,
암을 고치기 위한 4가지 대책은 생활 방식을 바꾸어서 교감신경 긴장 상태에서 빠져나온다. 암은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밀접하게 관계가 발병한다. 과로와 수면 부족, 마음의 고민이 교감신경의 긴장을 초래하여 과립구를 증가시키며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발생시켜서 도미노 게임처럼 차례차례 조직을 파괴하여 암의 싹을 키워간다. 그러므로 암에 걸린 것을 알았으면 그 교감신경 긴장 상태에서 재빨리 탈출해야 한다. 암을 고치려면 다음의 4가지 항목을 실천해보자. 이제까지의 생활 방식을 재점검한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수면 시간을 늘리며 마음의 고민을 제거한다. 암의 공포에서 벗어난다. 현대의학의 잘못된 치료를 받지 않는다. 소망하는 치료는 받지도 말고 계속하지도 않는다. 부교감 신경을 우세하게 하여 면역력을 높인다. 비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연구를 한다. 이렇게 생활 방식을 바꾸어 가면은 교감신경의 긴장이 풀리고 과립구의 증가가 억제되어서 활성산소의 대량 발생에 제동을 걸 수가 있게 된다. 동시에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서 임파구가 증가하고 피의 흐름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면역력이 높아져서 암은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암에 걸리면 병원과 의사와의 접촉이 시작이 되고 곧장 치료의 선택을 강요당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이들 잘못된 치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이다. 생활 방식을 재점검한다. 과로를 피하고 일을 줄인다. 과로가 암을 유발합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을 줄이세요. 이런 조언을 하면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과 암에 걸린 사람의 대처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다.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일은 바쁘고 시간 외로도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가하게 쉴 수 없는데요. 암은 아직 저 건너 불처럼 여겨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거죠. 마음의 고민을 가능한 한 제거한다. 고민, 무조건 고민을 줄여 하는 것은 틀림없이 무리한 주문일 것이 그러나 고민거리는 100% 제거하는 것이 좋다. 벚꽃이 피었네. 마음 먹게 되라서 스트레스 정도 완전히 달라졌다. 고민을 버리라. 암의 공포에서 벗어난다. 낡은 암 상식이 공포를 낳는다. 암을 찾는 데 있어서 암에 대한 공포심만큼 방해가 되는 것은 없다. 암은 무섭지 않다. 낫는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오늘부터 암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자. 옛날 어려웠던 시절의 생활이라면 암은 무서웠다. 암은 불치병이다. 암은 전이도 하고 재발도 하고 무서운 병이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한다. 확실히 50년, 60년 이전까지 일본이라면 암은 무서운 병이었다. 그 당시 생활에는 암을 날뛰게 하는 요인이 충분히 갖춰져 있었다. 예전에는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중노동에다가 식량 사정도 나빴고 살림집에는 차가운 틈새 바람이 들어왔다. 언제나 배가 고프다. 항상 지쳐있다. 추위 또는 더위가 몸에 스며든다. 일만 할 뿐 여가가 없다.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심신에 스트레스를 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감신경은 만성적으로 긴장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암에 걸리는 것은 교감신경이 긴장함으로써 과립구의 증가, 활성산소의 대량 발생으로 인해 조직이 파괴되고 혈액순환 장애와 임파구의 감소, 배설 분비 능력이 저하 4가지의 폐해가 생기게 때문이다. 병에 대해서 저항력은 떨어지고 몸이 극도로 소모된 끝에 암에 걸리기 때문에 진행은 빠르고 예후도 나빠진다. 옛날 어려웠던 시절에 살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교감신경이 긴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아이들이 흘리던 힘든 콧물이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옛날 아이들은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신누른 콧물을 흘리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극단적 영양 부족 탓에 교감신경이 긴장하고 코의 전망에서 가립구가 증가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약간의 세균이 비강에 들어가기만 해도 가립구는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된다. 가립구의 시체가 다량으로 모인 것이 고름, 즉 저 신누른
콧물인 것이다. 교감신경의 긴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네 가지 폐해, 가리까지 증가로 활성산소 조직이 파괴되고 조직의 재생이 반복되고 그래서 암이 생긴다는 거죠.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고 노폐물 발암물질이 쌓이고 임파구수가 감소하고 암세포를 감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배설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NK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암세포의 증식을 허용하고 만다. 지금은 암을 극복할 수가 있다. 현재는 신들은 콧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는가? 주변에 어디도 먹거리가 넘치고 조금만 시전기가 들어도 즉시 먹을 수 있다. 부교감 신경 우세형의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것은 어른도 마찬가지다. 중노동에서 해방되고 따뜻한 방 안에서 충분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평균 수명이 대폭 늘어났다. 설령 암에 걸린다고 해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옛날과 달라서 영양 상태는 대단히 좋고 기초 체력도 충실하다. 과로나 지나친 고민, 소염, 진통제의 상용 등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를 선택하면 암의 진행은 중단되고 치유의 길로 이끌 수 있다. 병도 시대와 함께 모습을 바꾼다. 암이 무서운 병인 것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다. 암이라는 통보를 받아도 당황하지 않는다. 이제까지의 상식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다. 당황할 필요가 없다. 곧바로 수술합시다. 지금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때늦기 전에 빨리 항암제를 씁시다. 암이 발견했을 때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를 독촉하고 독촉을 받은 환자는 패닉 상태에 빠진다.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환자는 낙담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그의 치료를 서두르라는 독촉을 받으면 잠깐의 유예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막다른 데 몰린 듯한 심정이 된다. 방사선 치료. 암 통보를 받아도 당황하지 마라.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다. 절박함에도 환자도 가족도 당황하게 되고 서둘러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쉽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암에 걸렸다고 해서 오늘 내일 당장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의사의 말대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자를 2, 3주간이나 기다리게 하고 수술 예약이 한 달이나 미루어지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잘못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명은 연장이 된다. 의사의 말처럼 암이 진행한다든지 암으로 목숨을 잃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항암제, 방사선 치료, 수술 때문이다. 암 치료에 항암제 투여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연명률이 낮으며 항암제 투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데이터가 있다. 암을 고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감신경의 긴장을 완화하고 부교감신경이 의사로 세계에 들어가는 일에 따라서 암의 통보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느긋하게 대처하도록 하자. 암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어도 걱정하지 말자. 암이 진행되어 있어도 그때까지 잘못된 치료를 받은 일이 없으므로 단숨에 악화하는 일은 없다. 물론 회복의 희망도 남아있다. 암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비관하지 말고 우선 마음을 침착하게 가지도록 한다. 한숨을 돌려서 긴장을 풀고 자기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치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치료 방침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암으로 당장 죽는 법은 없다 이 말이죠. 가만 놔두는 게는, 방치하는 게는. 전이는 암이 낫는 기회다. 오케이. 자, 전이는 암이 낫는 기회다. 전이한다고 해서 겁을 내지 말자 이 말이죠. 이제까지 상식은 암이 전이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제까지 상식 암이 전이는 낫는 이제부터의 상식은 암 전이는 낫는 전조 현상이다. 암이 펴진다. 낫는다.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암의 전이이다. 흔히들 암이 전이되면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암의 전이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이는 후쿠다 미노루 선생이다. 언젠가 후쿠다 선생이 문득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전이는 낫는 기회이죠. 전이하는 암일수록 고치기가 쉽습니다. 나는 한숨을 뭐라고요? 되물었는데 후쿠다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납득이 왔다. 후쿠다 선생은 환자의 몸의 변화를 언제나 매우 주의 깊게 관찰했는데 몇몇 환자들을 치료하는 동안에 어떤 현상을 나타냈다. 그것은 전이가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반드시 환자가 며칠 동안 열이 나고 감기가 걸렸을 때와 같이
나른함을 호소한다는 것이다. 그러고 난 후부터 환자의 암이 작아지는 현상을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후쿠다 선생은 전이는 암이 낫는 전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후쿠다 선생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에게도 떠오르는 게 있었다. 후쿠다 선생이 관찰하고 있던 현상, 즉 전이가 일어날 때에 나는 열은 방종양 증후군이라고 하며 오래전부터 많은 사례가 보고되었다. 과거의 보고에서도 암 환자가 감기 같은 열을 낸다든지 손발이 저리다든지 전신 건태감을 느낀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할 때에 전이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한다. 후쿠다 선생은 이전부터 암 특유의 현상으로 알려져 있던 이 현상을 예리한 관찰력으로 암이 낫는 전조라고 직감한 것이다. 당장에는 믿어지지 않겠지만 실제로 후쿠다 선생의 환자의 암은 발열 후에 작아졌다. 이상을 일으킨 자기 세포를 죽일 때에 전이가 일어난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현상은 이상을 일으킨 자기 세포를 전문으로 공격하는 임파구 흉선 외부나 T 세포가 암 세포를 이상적인 세포로 인식하고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임파구는 암 세포를 파괴하는 단백질을 사용하여 암과 싸운다. 그 영향을 받아서 조직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열을 내게 되는 것이다. 암세포는 열에 약한 성질이 있으며 전투로 발생하는 열이 공격에 도움이 된다. 전이의 발효는 말하자면 사람의 몸에 갖추어져 있는 천연의 온연료법인 것이다. 얼마 못 가서 암은 임파구의 공격에 패배하여 원발소 병변이 최초로 생긴 부위에서 흩어져서 다른 조직으로 도망쳐 나간다. 그러면 임파구는 전이 된 곳에서 작아진 암을 바싹 추적하여 격퇴해버린다. 암이 이리저리 흩어지므로 본래의 암이 발생한 원발소는 작아지고 전이한 암도 죽임을 당한다. 후쿠다 선생의 환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암세포가 소멸해버리는 암의 자연 퇴축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한 전이도 있다. 몸이 애써 싸우고 있을 때에 해열제를 써서 열을 내린다든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치료를 하면 암은 전이한 곳에서 편하게 그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이가 환자의 목숨을 재촉하게 되는 것이다. 전이를 무기로 삼으려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임파구를 늘리고 열을 내리지 않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열을 올리라, 열을 올리라, 그 말이죠. 열을 올리면 암은 퇴출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